항상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저기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무대에서 이렇게 또 강사를 소개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식살롱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분을 소개하게 참 되어서 너무너무 기쁜데요. 주식회사 지방 조건능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지방의 조건능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산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역관리회사, 영어로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모델을 국내에서 최초로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해서 군산에서 조그마한 시장 골목에 이런 모델을 적용시켜본 그런 사례예요. 군산의 조그마한 동네에서부터 개복동이란 작은 동네인데요. 그 동네를 이렇게 좀 바꿔보기 위해서 미술 활동도 하고 카페도 만들고 술집도 하나 만들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어요. 했는데 그게 한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좀 꾸역꾸역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소상공인이기도 하고 그런 예술가이기도 하고 그런 나 같은 사람이 동네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저 스스로한테 던지면서 그 10년을 이제 되돌아보다가 그때 이제 해외 사례도 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가까운 일본의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사례를 보면서 이거 내가 우리 개복동에서 하는 거랑 별로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으로서 가졌던 한계점, 그 예술가로서 가졌던 한계점, 기획자로서 가졌던 한계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창업했던 게 주식회사 지방이었습니다. 해서 2018년도에 가게 폐업하고 바로 창업했죠.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일단 정서가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일본 사례를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우리 군산에 맞는 모델을 설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말하기 편하게 동네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 그리고 연결하는 역할, 경영하는 역할, 이 정도 세 가지로 포션을 나눠봤고요. 결국에 동네가 바뀌려고 하면은 결국에 부동산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유 자산들, 그런 부동산 자산들을 활용해서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그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움직이는 방식, 디벨로핑의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부동산 디벨로퍼하고 우리 지역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제 구분점은 동네에 연결해 있어요. 그래서 디벨롭을 하려면 보통 엄청나게 많은 파이낸싱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제로로 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건데 지역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역에 건물주도 있고 건물주 아들이 새로운 걸 하고 있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노포도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해야 사실 이게 완성형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부동산 개발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팀으로 엮어내서 이 동네 전체를 브랜딩하고 마케팅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일단 없고 보통 그러니까 공공사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계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공공자금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 중복 투자를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재생 사이트였어. 그러면은 다른 사업을 여기다 매칭시켜주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이 떨어지고 사실 하나에다가 몰빵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 매니지먼트의 역할은 거기에 자금이 계속 흐르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업의 돈이든 투자든 아니면 공공자금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을 가져와서 이 한 사이트를 계속해서 케어해주고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동네를 경영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특정 에어리어, 특정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자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 유유자산들을 건물주들하고 잘 연결해가지고 다시 크리에이터들을 또 모아서 다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주들한테 월세를 줄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세로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의 건물주가 있다 그러면 10명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싸게 우리한테 길게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컨텐츠는 알아서 채워넣고
좀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때 공공자금 같은 걸 끌어들여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 같은 거를 같이 넣어주고, 그러면 훨씬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낫고, 그리고 플러스 공공자금도 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더 싸게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데서 그런 컨텐츠도 조금 더 심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도록 우리가 뿌려주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는 월세를 받지 않아요. 이분들한테는. 그냥 수수료로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또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지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이 없어.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대출 형태나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하고 나중에 수수료로 회수하는 방식도 있고, 처음에는 똑같이 다 기준을 정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의 현실의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과 앞으로의 그 돈의 플랜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운영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람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이거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군산 같은 데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경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그때쯤에 이제 대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하고 GM대우 이런 게 나가면서 갑자기 지역 경기가 엄청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들이 지역 내에 정서적으로 팽배해지는 거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산업화 시대가 아니고 탈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산업화 시대인데, 그거를 계속 대기업 유치로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빵꾸 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인건비 싼 제3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숙명적인 어떤 그 단계에 우리나라는 이미 도달해 있고,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이 뭐 돈을 많이 주면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나요? 젊은 사람도 공장에 돈 많이 줘도 일 안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 거냐를 봤을 때 이제 해외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각 국의 50대 대기업 본사 위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국이고,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 근데 이게 결국 전역에 이렇게 전부 다 이게 포진해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군을 보면은 되게 다양해요. 브랜드 중심이고 라이프스타일 산업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가려면 결국에 그 모든 브랜드는 다 로컬에서 시작했다고, 결국에 로컬을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탈산업화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그 방법론은 지역 기반형 산업, 그러니까 향토 산업 중심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창업이 먼저 우선시 돼야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에 이것도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메이커 발굴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이제 사업의 어떤 그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또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그런 힘이 있나요? 한 4, 5년 장사하면은 그게 계속 방문이 되고 뭐 계속 브랜드가 커지나요? 지역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은 이미지가 소진되고 새로운 데가 생기면 새로운 데로 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단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을 때 연예인들 기획사처럼 골목길 기획사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 매니지먼트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로컬 쪽이나 도시 재생 쪽이나 이런 게 사실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이게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동네는 바뀌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다 각자 자기만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개똥 철학이 있죠. 그래서 그게 유동상권이라는 건데, 저희는 즐거울 유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본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즐거운 움직임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함수 그래프죠. 그래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봤을 때, 텐션이 높은 공간, 텐션이 낮은 공간, 그리고 대중적인 공간, 그리고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라이프 스타일대로 되게 다양하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짜장면집도 갔다가 밤에는 위스키 바도 갔다가 뭐 어디 갤러리도 갔다가 밤에는 춤추러도 가고 다음날은 막 명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 유동성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역의 매력도 하고 직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했을 때 저희는 공간을 분류하는 게 먼저다. 그러면은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배치시키느냐를 분류시키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집객 공간. 상권이 만들어 나갈 때 필요한 공간들이에요. 그랬을 때 집객 공간은 우리가 흔히 상권하면 보통 상점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소비 중심의 상업 공간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브랜드들도 들어가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들어가고 막 이걸로 막 빼곡히 차여 있는 모델. 요게 이제 상권인데,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우리 지역의 산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그러면 다른 요소들은 뭐가 있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유 공간인데, 이거는 그 상점들만 빼곡히 늘어놓지 말고 중간중간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숨쉬는 구멍들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보행의 즐거움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비영리 공간들을 섞어주는 게 이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뭐 하다못해 하나의 벤치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작은 포켓 공원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광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집어 넣어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 공공섹터에서 그냥 여기 상권 만들 때 이런 기준들을 좀 가지고 만들자라는 것들을 제안을 해본 겁니다. 하고 세 번째는 체류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체류 공간은 아주 집중적으로 뭐 소비를 끌어내는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운영자의 색깔이 좀 잘 드러난다든지 독립성들이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책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성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공간.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그런 체류 공간으로 조그마한 목욕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스파 같은 건데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면서 그 지역을 조금 더 진하게 경험하고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게 하는, 이 세 가지만 사실은 배치를 잘해도 저는 상권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되게 재미있는 상권이. 그래서 관광지 가면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긴 하는데, 거기는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면 너무 횟집 하다가 광장, 비영리 공간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조금 재미가 덜한데, 그래도 일반 상권보다 훨씬 재밌죠. 근데 이런 게 없는 동네에서는 이걸 만들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로컬 창업에 좀 특화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세련되지 않고 조금 더 구잡스럽고 그러더라도 빠르게 창업시키고 크리에이터들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팀 군산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주고 지역 내에서 또는 전라북도 내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네트워크들을 구축하면서 같이 컨텐츠들이 쉐어가 되고 좀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팀 군산이라고 이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에어리어 전체를 마케팅하고, 그 메이커 스페이스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일반적인 골목 상권을 만드는 모델이죠. 그래서 뭐 F&B 창업 중심으로 공간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형태의 이제 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모든 지역에 필요하다. 그렇지만 각 지역별로 특화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특별한 컨텐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발굴해서 예로 뭘 들을까요? 제가 오늘 장수 갔다 왔는데 오면서 이제 임실 들렸거든요. 근데 그 임실 치즈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특화형 로컬 컨텐츠일 수 있죠.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양조였습니다. 술. 저희가 원래 보통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매니지먼트를 먼저 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유 자원들을 확보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지역 크리에이터들, 그 창업을 해보고 싶은 청년들을 또 모아요. 그때 이제 기능하는 게 이 메이커 스페이스예요. 여기서 실제로 DIY 공방에서 자기가 창업할 때 필요한 가구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훨씬 싸게 만드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인테리어 업체한테 시키면 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게 구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이제 쿠킹 스페이스를 놔요. 그래서 거기서 내 레시피를 연구해보고 워크숍도 열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식 교육은 한 70여회,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막 연구하고 막 만드는 시간이죠. 그래서 60일 동안 매장이 쭈룩 나온 거죠. 5개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지금 영화타운 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실률도 엄청 높고, 그리고 일단은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어떻게 무드를 바꿔줄까를 되게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작은 바들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바 스트리트를 만들어 보자. 대신에 다국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우리들의 컨셉이었었고요. 그럼 우리는
좀 반문화 중심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그 숙박을 제공하는 공간들하고 같이 이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손님이 없었어요. 밤에 이 동네에 원래 밤에 손님이 오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거기다 그냥 다 전부 다 술집으로 짜자자작 넣은 거죠.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일박들도 많아졌고 지금은 밤 하면은 그래도 군산에서 여행객들이 놀만한 데는 영화동이지 않은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시장 자체의 성공보다는 좀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 관련한 이야기로 저희가 지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일들이고 사실 지역 내에 이제 협업만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선유도입니다. 군산 이 물이 여기죠. 섬의 컨텐츠를 어촌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또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메이커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이 코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나가니까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이런 액티비티 강조한 라이프스타일 산업 그리고 수산물 활용한 로컬 브랜드 뻔하죠 사실.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그런 거점 시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이게 콘텐츠 타운으로 확장 가능하다. 그 베네치아에 가면 곤돌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되게 비싼 가격에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 안에 곤돌라 메이커 스페이스가 엄청 많거든요. 곤돌라 장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다양한 디자인에 계속해서 이게 디벨롭이 돼가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선유도도 하나 만들자. 우리만의 곤돌라 또는 그 뭐 양양의 서피비치 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액티비티. 근데 우리는 고군산 군도니까 섬이 막 되게 작은 무인도도 많고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노를 저어서 가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패들보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패들보드인데 우리만의 스타일로 이거를 한 10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보자. 뭐 다양하게 뭐 뗏목도 있고 뭐 나룻배도 있고 우리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것들을 만들어서 그 섬 여기저기를 탐방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 액티비티를 즐기게 하는 어떤 그런 기획을 가지고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동해에서 예술가 한 분이 그냥 팝업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수제 막걸리 칵테일이다 뭐 해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복 등장. 엄청 멋있죠? 힙하죠? 매니지먼트는 컨텐츠와 개발의 그 중심점에서 이런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런 개발의 이야기들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